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에요. 8월서부터 저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된 주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 지속되는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보다는 냉각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드려왔었죠.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가 감염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고 2020년 9월에는 매우 안타깝게도 기존에 최대 2,560만 명을 감염하는 이 수명주기를 넘어서 최대 5,120만 명까지 감염되는 국면으로 수명주기가 연장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에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의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2020년 4월에 미국, 유럽, 중동의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현재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감염이 가속 중이지만 2월과 4월과 같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가속되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소재를 빌미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9월에 이제 대한민국의 선물옵션 만기는 끝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냉각기를 보게 되면 S&P 5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지수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 거예요. 기술적 분석, 가격 차트에 기술적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저희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됐고,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녹색 비행기 궤도의 가운데에 있는 붉은색 선, 빅스 지수의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 국면을 만들게 되고, 현재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림상으로 얘가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상으로는 약해 보이게 되죠. 기술적 분석의 내용은 모양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기술적 분석 내용 말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한 여러 경제 지표 중 가장 많이 노출해 왔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은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주요한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의 하방 변동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그런 자금 규모가 많아지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돼요. 반대로 글로벌 옵션 지수가 빨간 선을 넘어가는 현상은 반대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이와 같이 빨간 선을 넘어가게 돼요. 우리는 2020년 3월에 그 폭락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 드려온 바와 같이 3월에 언더슈팅이라는 것이 발생되기 전에 오버슈팅 현상이 이미 전조 증상으로 진행이 됐다.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10월 말서부터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이와 같이 오버슈팅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뒤에 언더슈팅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다. 현재는 2020년 5월 18일서부터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9월에 들어와서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버슈팅 현상이 종결되고 이제 하방의 변동성, 하방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9월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하방 변동성이 좀 진행되는 듯 하더니 다시 얘가 이제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바는 5월서부터 8월까지의 과열 국면은 종결됐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상방으로 과도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반드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방의 변동성만 진행이 되게 되면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변동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속여서 예상하지 못한 그 변동성을 만들 때, 그곳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베팅을 했을 때 흡족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요한 경제지표, 공유를 드린 경제지표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을, 결과를 이 가격 차트의 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아요.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는 과열 국면, 2020년 3월에는 냉각 국면, 2020년 3월 20일 이후 5월까지는 반등 국면, 5월 초까지는 반등 국면, 2020년 5월서부터 8월까지는 과열 국면, 지금은 냉각 국면이 진행 중이에요. 냉각의 정도가 좀 초기에 9월 초에 좀 깊이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진행될 뿐 이와 같다. 그렇지만 냉각 국면은 지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유드려온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3월과 같은 폭락, 100% 현금화, 인버스 2배수를 사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파란색 선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선진국을 대표하는 통화인 유로화의 증가 속도보다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격해지게 되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시절 미국의 금융시장은 대세 상승이 진행되게 되고, 또한 이머징 국가에 투입되는 기준 화폐가 미달러가 되기 때문에 신흥국도 대세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파란색 선 올라가면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면 빨간색 선 올라가. 2020년 3월에 파란색 선이 내려가는데 얘가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기조가 달랐죠. 파란색 선 내려가는데 빨간색 선이 올라가게 됐죠. 결국은 변동성을, 오버슈팅이라는 변동성을 만들고 방향성에 수렴하는, 단기에 매우 급하게 수렴하는 현상이 3월 폭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현금 100% 현금화, 인버스 2배수 상품을 살 때가 아니라 적정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서 이와 같은 냉각기 때 비중 확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 속에서 또 세부적인 지류, 옆으로 이제 흘러가는 강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식시장만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고, 상식적으로 다르다고 혼동할 수 있는 원유시장도 같이 연동되어져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살펴본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가는, 즉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의 하방 변동성을 만들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하방 베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서게 되고,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섰던 기간 주식시장을 포함한 원유시장도 같이 연동돼서 이와 같은 격한 하방 조정이 진행됐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공개방송 3월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공개방송이 진행이 됐고, 이러한 3월서부터 현재까지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주요한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국가의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메커니즘을 3월 23일이었죠. 그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한 바 있고, 유튜브 채널과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를 통해서 그 녹화방송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유 가격도 같이 연동되어져 왔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급락이 나타나게 됐고, 현재까지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주식시장의 상승세보다 왜 원유시장의 상승세는 약할까? 냉각기가 지금 진행되는데 냉각기 이후에 주식시장에 연동돼서 원유시장도 다시 이제 상승이 진행되게 된다면 지금 이와 같은 냉각기 때 원유에도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 분석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파란색 선이다. 파란색 선.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산업 생산 지수예요. 이 산업 생산 지수의 녹색 선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죠.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있는 붉은색 선인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설비투자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흐름이 달라지게 됐어요. 1990년대 말에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서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됐어요. 그 뒤에 이제 퇴동기로 귀향이 돼야지 되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여기서 쇠퇴기에서 경유지를 하회하는 흐름이 진행되지 못하고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돼요. 현재까지도 반등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고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부근에 와 있어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설비 투자 경기, 특히 원유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유 가격 자체가 대세 상승, 이와 같은 이제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시기가 투자하기에 매우 매력적인데, 그와 같은 가격의 대세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 경제 지표가 이와 같이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돼야지 된다. 근데 상승의 생애가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즉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이미 경유지를 하회하지 못하고 여기서 반등 파동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투자 매력이 2000년 초반과 달리 매우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이 산업생산지수 실적이 급락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경유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여기서 이제 반등 파동만 만들어지게 되고, 2000년 초반과 같은 원유 가격의 대세 상승이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경제는 설비 투자 호경기 주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기는 이전과 달리 원유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산업생산지수의 실적이 상승되는 시기에 이와 같은 국제 원유 가격이 연동돼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산업생산지수가 매우 제한적인 반등의 상승만 만들게 되게 되면 원유 가격의 상승세도 이에 연동돼서 이전과 다른 2000년 초반과는 다른 대세 상승 국면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원유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좀 망설이게 만드는 분석이 또 있죠.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고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산업 생산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서는 조건 속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어서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때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실적의 대세 상승이 진행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현재 2020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3%예요. 즉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반등 파동 이나마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어가는 이전과 같은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원유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번 냉각기에 이 글로벌 원유 기업 중 이제 엑슨모빌에 투자를 한다. 과연 이게 적절할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유가 결과 분석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지 되겠죠. 엑슨모빌의 매출이 2010년도 전으로 이와 같이 증가세를 이룬 그 뒤에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엑슨모빌의 매출이 대세 상승이 만들어진 기간은 앞서서 살펴봤었던 미국의 산업생산지수가 상승을 했던 시기, 원유 가격이 이에 연동돼서 상승을 했던 시기에 엑슨모빌의 매출이 증가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이후에 하락 추세 그대로 엑슨모빌의 매출이 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엑슨모빌의 기업 지분 가치가 무엇에 연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엑슨모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추세적인 엑슨모빌의 주가의 상승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2부 순서에서 살펴봤었던 매우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은
상승으로의 흐름이 진행이 됐다면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는 핫머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흐름으로 변동성이 지속되지 못한다. 여기를 자꾸 논할 필요가 있는가? 직접 눈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왜 위치해 있냐면 그간에 과열 국면이 냉각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냉각 중에 잠깐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뿐, 현재는 2020년 5월 18일서부터 2020년 8월과 같은 과열 국면의 위치가 아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점 공유를 드리면서,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하는 내용이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검색어를 적게 되시면 여기에 연관 검색어에 이제 주상지라는 이 낯선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로 연결이 되게 돼요. 물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찾으려면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요. 여기다가 좀 찾기 쉽게 갖다 놨어요. 3월 25일 공개방송 내용, 핫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즉 3월에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2월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왜 여기에 국가가 다르고 금융상품 특성이 다른데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서 움직였는지 그 원리, 메커니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내용을 3월 25일날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고, 이 내용이 꼭 보셔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월 2일 공개방송 내용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멕시코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남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려 왔었던 복수의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을 핫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시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만들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가격 차트, 일본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쌍바닥이 나오건 쌍봉이 나오건 전량 매도, 전량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방향성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1개월과 3개월의 파생시장 만기 주기에 따라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정 기간의 변동성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는 투자 조직이 핫머니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변동성이라는 창으로 시장을 공격해오고 있고, 코로나19가 덮친 상황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만들었죠. 이러한 핫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에 맞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달러 유동성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에 맞서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과 함께 피마 레포라는 세계 주요한 국가들의 중앙은행 연합체를 만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핫머니의 변동성에 맞서게 되는 미 연준의 방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었고, 또 향후에 가장 긴 페이지 동안 기록에 남을 그러한 일들이 창과 방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핫머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변동성 소재를 적절히 활용해 오고 있고, 페드는 여기에 맞서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는 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핫머니가 만드는 변동성 창에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꼭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개 방송 자료 중에 사계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개 방송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는 삼총사가 되게 돼요. 사계절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분석을 하게 되면
명확히 구분이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가 있습니다. 즉 2020년 9월 15일 밤 9시 52분 현재가 이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들어와 있는지, 또한 그 계절 속에서도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좀 더 큰 의미로는 기업을 경영하는 비전과 전략이 적절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작은 의미로는 재테크 관점 속에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기준으로 금융상품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얘기 공개방송을 통해서 다 공유를 드렸어요.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